경기를 단순히 0대3 패배라는 결과로만 본다면 그 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것입니다. 피치는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경기 전 웜업까지 모두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속수무책으로 기울어가는 동안 요시하라 감독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피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14경기 만에 당한 0대3 셧아웃 완패였습니다. 중앙 공격이 완전히 봉쇄되고 경기 흐름을 내주었으며 세트 막판을 책임져줄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치는 코트를 밟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요시하라 감독의 인터뷰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다. 이 말을 과연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 세트 스코어 0대3, 각 세트 23, 대 25, 26 대 28, 15 대 25로 끝난 패배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 영상의 핵심 주제인 피치의 허리 부상이 패배에 미친 영향과 그녀가 없는 흥국생명이 세트 후반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요시하라 감독의 인터뷰에 담긴 숨은 의미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세트 흥국생명 입장에서 반드시 잡았어야 할 세트였습니다. 1세트 시작부터 양 팀의 분위기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공격 활로를 뚜렷이했고 세트 중반에는 17 대 14까지 앞서 나가며 오늘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흥국생명의 저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베카의 블로킹과 김현수의 서브 에이스가 연달아 터지며 점수차를 차근차근 좁혔고 마침내 18 대 18 동점을 이뤄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삼산체육관을 가득 메운 열기가 되살아났고 흥국생명은 경기가 잘 풀릴 때의 흐름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빅토리아의 백어택이 범실로 이어진 틈을 타 21 대 20으로 역전했고 김수지의 시간차 공격마저 성공시키며 흥국생명은 세트 승리까지 단 2점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경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흥국생명은 세트 막바지에 다다르면 마지막 한두 점을 책임져줄 해결사가 누구냐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오늘 그 순간에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가 해결사로 나섰고 흥국생명은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는 빅토리아가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퀵 오픈과 오픈 공격은 연이어 득점으로 연결되었고 레베카의 블로킹 벽 위로도 공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23 대 23 동점 상황에서 빅토리아가 연속 득점으로 세트를 마무리지었습니다. 1세트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흥국생명은 역전까지 성공하며 승기를 잡았지만 세트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팀 에이스의 파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피치의 부재라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세트 후반, 중앙에서 단 한 번이라도 확실한 공격이 성공해줬다면 좌우 공격수들의 부담이 줄었을 텐데 오늘은 그 숨통이 결국 트이지 않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2세트, 더욱 가혹했던 듀스 접전과 두 번째 역전패. 이 세트에 들어서자 경기는 한층 더 힘겨워졌습니다. 1세트를 내준 흥국생명은 이번에야말로 흐름을 가져와야 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초반에 근소한 우위도 흥국생명이 차지했습니다. 김수지의 속공과 김다은의 퀵오픈이 효과를 보면서 경기 초반에는 분명 흥국생명이 한 발 앞서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IBK 기업은행의 저력은 한번 분위기를 타면 공격 루트가 빅토리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났습니다. 킹켈라가 백어택과 오픈 공격으로 힘을 더했고 이주아가 속공으로 지원했으며 강력한 서브로 흥국생명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세트 중반부터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속 게임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더블 스위치 카드로 변화를 꾀했고 이다현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23 대 23에서 김수지의 속공으로 24 대 23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번 세트는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IBK 기업은행은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킹켈라가 오픈 공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듀스 상황에서 터진 그녀의 백어택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트의 마침표는 빅토리아의 서브 에이스가 찍었습니다. 26 대 26에서 단 한 번의 서브로 경기의 향방을 결정지었고 28 대 26으로 세트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접전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흥국생명은 두 세트 연속으로 후반에 리드를 잡고도 마지막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선수들은 경기 중반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 망설임은 범실로 이어지며 3세트에는 체력이 고갈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3세트가 정확히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3세트 7대2, 16대9. 3세트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초반부터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초반 점수가 7대2까지 벌어진 것은 단순한 연속 실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흥국생명이 1, 2세트를 거치며 누적된 피로감과 심리적 동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킹켈라와 빅토리아가 번갈아 공격을 성공시키고 최정민이 블로킹과 오픈 공격으로 압박했으며 6서0까지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팀의 경기력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다현의 블로킹과 박민지의 공격이 성공하며 점수는 6대6, 동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IBK 기업은행의 대응은 더욱 냉철했습니다. 이주아의 속공과 박은서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고 여기에 빅토리아와 킹켈라까지 득점 행진에 가세하면서 점수차는 순식간에 16대9으로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승부에 추가 기운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끈질기게 반격을 시도했지만 세트 막판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졌고 중앙에서의 위력도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트는 25대 15으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14경기 만에 처음으로 0대3이라는 완벽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피치가 없는 동안 팀은 어째서 이토록 무력해진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피치의 부재는 단순히 공격 옵션 하나가 사라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피치는 팀의 속공 타이밍을 조율하는 기준점이자 이동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핵심 장치였으며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흥국생명의 중앙 공격 비중은 현저히 낮아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레베카에게 과부하로 이어졌습니다. 블로킹 라인이 넓어지자 상대 주 공격수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실패를 넘어 피치를 중심으로 설계된 팀의 배구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패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 공식은 수비로 버티고 중앙으로 활로를 뚫고 양날개로 결정짓는 방식인데 피치가 사라지자 중앙 공격이 약화된 것은 물론 상대 블로커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레베카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베카가 단 10점에 그친 것은 그녀의 컨디션 난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중앙 공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양쪽 날개를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었고 날카로운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레베카의 공격 효율마저 떨어뜨릴 수 있었던 셈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와카라나이 발언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경기 전후 인터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모른다. 그는 팀의 우승 가능성도 피치의 복귀 시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귀를 위해 준비 중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신중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귀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도 감독은 끝내 피치를 코트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병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경기 후 요시하라 감독은 선수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패배의 원인이 상대의 강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 내부의 신뢰와 경기 운영의 중심축이 함께 흔들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피치의 공백은 단순한 전력 손실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가 경기를 풀어가는 기준점마저 무너뜨렸을 수 있다는 가설이 오늘 경기에서 증명된 셈입니다. 이날 경기는 IBK 기업은행의 압도적인 승리인 동시에 흥국생명이 지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한판이었습니다. 피치의 허리 부상. 그녀는 엔트리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코트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 부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흥국생명이 꿈꾸는 우승으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대3이라는 스코어보다 더 암울한 사실은 피치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V리그의 핵심 경기 분석과 선수 및 감독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